베슬라라는 걸 LNG 마니아. 해상 운송 수단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2050년까지 중유의 사용량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해상유와 관련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앞으로는 좀 에너지 관점에서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또 제도가 높아지면서 전체 산업계가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과연 해상 운송 수단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변화한 것처럼 대형 선박도 전기로 운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전기차 테슬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의 해상 버전인 베슬라라는 걸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커님, 전기 해상 운송 수단 가능한 건가요? 네, 현재 자동차 내연기관 쪽에서는 전기 배터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선박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충전하고 있는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전기 배터리의 무게도 상당한 부담을 차지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선박의 연료를 대체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 운송 수단의 에너지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국가의 규제 그리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선박류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 배가 전 세계를 항해하다 보니까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규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는 유엔의 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 IMO가 선박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을 규제하기 위해서 선박류에 사용되는 황함량을 3.5%에서 0.5%로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좀 결국에 중유의 황함량을 규제하는 데부터 에너지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 왜 황일까요? 네, 해상유에 사용되는 중유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휘발유나 경유보다 황함량이 더 높습니다. 황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공해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이제는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환경 오염을 좀 줄일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황함량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하는 연료의 황함량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출가스의 황함량을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 스크러버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보자면 중유의 황함량을 낮추고 또 스크러버를 사용하면 계속해서 중유를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현재 IMO가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 감축 정책에 따르면 2050년까지 중유의 사용량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체로 뭘 쓸 수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현재는 LNG입니다. LNG,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를 정제한 후에 액화시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도시가스로 지금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네, 현재 LNG 같은 경우에는 중유보다는 황함량이 상당히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소폭 더 작아서 차세대 연료로 꼽히고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수송, 보관, 운송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그리고 IMO가 2050년까지 가지고 있는 CO2의 절감 정책에는 맞지 않는 연료라서 차세대 연료로는 암모니아가 꼽히고 있습니다. 엄마니아. 엄마니아 냄새 아니겠습니까? 아빠니아. 엄마니아. 네. 냄새를 떠나서 일단 온도의 민감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보관하거나 뭐 운송하거나 하기 좋다. 네. 그러면 저는 쓰는 게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엄마니아를 사용한 선박이 과연 언제쯤 상용화 될 것인가? 네, 현재 암모니아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엔진을 장착한 선박이 이제 2023년부터 이 공해상을 항해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2050년까지 약 45%의 연료를 암모니아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된 건가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조선과 해운업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GS 칼텍스도 많은 암모니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래에는 뭐 LNG나 암모니아 같은 이런 에너지원들이 주로 선박에 많이 쓰이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 선박의 핵심 연료였던 중유가
사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중유도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까워요. 맞아요, 아까워요. 예. 네, 현재 해상유로 사용되고 있는 중유의 에너지 전환은 사실 전기차의 에너지 전환보다는 상당히 더디게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나 그리고 연료의 안정성을 스터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스크러버 같은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선박의 속도를 줄여서 배출가스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 같고요. 네, 미래에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서 대체 에너지원이 많아진다면 중유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나 경유로 고도화 공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것도 정유공정 때 배웠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중유의 탄소고리를 팍 끊어버려가지고 이제 휘발유 아니면은 경유 등등 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 GS 칼텍스는 높은 고도화 공정 비율을 통해서 환경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환경까지 생각하는 GS 칼텍스 최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상유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기도 하고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나오니까 그만큼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에너지 지식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톡톡! 톡톡이었습니다. 안녕.